손님이 찜찜해요. 아, 이거 진짜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범을 딱 붙잡은 사건이죠? 네, 50대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웠는데 아무래도 행동이 이상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. 경찰이 출동해서 잡고 보니까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이었던 겁니다. 이 50대 택시기사는 지난 8일에 남양주시에서 60대 초반의 남성을 차에 태우게 됩니다. 이 손님은 타더니 급하니까 서둘러 달라 하면서 여주로 빨리 가달라고 얘기를 하고요. 실제로 열심히 가서 여주시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곳으로 가자고 도착 장소를 계속 바꾸게 됩니다.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 택시기사가 이전에도 한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이런 식으로 태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보이스피싱인가 보다 의심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. 와, 근데 진짜 이게 놀라운 것이 뭐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고 택시비 현금으로도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, 양 변호사님? 네, 그렇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분이 손님들이 이런저런 손님들을 많이 태우다 보면 뭔가 이 사람 수상쩍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가지셨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사실 최근 14차례에 걸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한 4억 5천만 원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제 말은 보이스피싱 범입니다. 예. 그냥 쉽게 티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초범이 아니란 얘기잖아요. 그렇죠. 나름 익숙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분이 이걸 잡아냈다는 것은 감각이 좀 유난히 좀 뛰어난 분이신 것도 같아요. 예. 자, 요즘에 이 비슷한 일들 실제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도 소개 뭐 자주 해드리는데, 자, 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을 잡은 기사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. 타자마자 뭐가 급하셨는지 일단 출발부터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. 고속도로 쭉 달리면서 처음에는 낱장 세는 돈 낱장 세듯이 하다가 갑자기 돈다발이 쇼핑백 옮기는 소리가 나길래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먼저 갚아라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한테 돈을 현금으로 얼마를 줘라. 정 변호사님, 진짜 요즘에는 저 인출책, 뭐 전달책 이런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네, 법원 홈페이지에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판결문이 올라오는데요. 각지 법원에 이런 유형의 범죄 처벌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아이고.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. 그런데 수법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. 그리고 조금 전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택시 안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결국 택시기사의 신고로 이제 검거된 경우들도 최근에도 꽤 많습니다. 8월인데요. 이제 인천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50대 남성을 태웠어요. 그런데 이제 그냥 빨리 가달라라고 재촉을 합니다. 유사하죠. 예. 그리고 또 차 안에서 쇼핑백에 든 돈 뭉치를 이제 꺼내서 해봅니다. 역시 유사하죠. 예. 그리고 또 행선지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뭐 잘 말을 못해요. 이것도 유사하고요. 아하. 그러더니 이제 SNS로 대화한 이런 것을 그냥 보여줍니다. 여기로 가달라라고 뭐 어디 지하철역 몇 번 출구라고 쓰여 있었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 보낸 사람이 누군지 저장도 안 돼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경찰이 신고해서 결국은 인출책을 잡았고요. 또 퀵서비스 기사가 신고를 해서 잡은 적도 있습니다. 역시 인천인데 한 노인이 이제 봉투를 이제 건네준 겁니다. 그래서 받은 사람에게 이제 직접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받기로 한 사람이 계속 그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. 이거 뭔가 이상하다. 그래서 신고를 해서 봤더니 역시나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이었습니다.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. 그러니까요. 자, 교수님, 진짜 택시기사분들 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이고 또 진짜 워낙 별의별 인간들을 다 경험하다 보니까 딱 교수님도 마스크 쓰고 택시 타시면은 딱 이 백밀러로 팍 보면서 혹시 뭐 이런 분들 많지 않으셨나요? 뭐 많으시죠.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범상한 그런 능력이 아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도 어떤 정보들이 키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보이스피싱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지표. 행선지가 불분명하다는 거고요. 빨리 가자라는 거고요. 택시 안에서 현금에 관련된 현금을 세거나 아니면은 택시비를 현금으로 주거나 뭐 고속도로를 달려서 이 소도시에서 중소도시에서 저 중소도시로 옮겨 다닌다거나 몇 개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택시 기사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는 이제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앱으로 오는 거 잘 다운을 안 받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대출을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이 그런 수법들이 최근에 많아가지고
그러면 그 택시 기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앞으로 좀 더 많이 검거할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뭐 중간 책들을 검거하는 것이지만 중간 책들을 씨를 말려버리면은 예. 아무래도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예. 양 변호사님, 어떤 분들은 또 이 보도를 딱 하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. 야, 이런 거 니들이 보도를 하면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택시 안 타려고 할 거다. 어? 아니, 저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은 게 택시를 안 탈 수는 없을 겁니다. 이 인간들은 네.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하철 하고 버스 타고 지금 이동이 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그걸 한다? 그럼 딱 걸리는 거고.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, 야, 이젠 택시 타도 걸릴 수 있어라는 걸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모든 게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은 또 대면 형태로 많이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경기 남부경찰청이 밝힌 걸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2,900여 건이 대면형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는 게 대면형이었다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막기 위해서 계좌 정지시키죠. 그다음에 이 돈을 받을 계좌를 구하기도 어려워져.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. 그러다 보니까 대면형으로까지 나선 거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대면형이 되면 이 다른 이 그냥 돈이 오가는 그냥 통장에서 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검거가 쉬워지거든요. 점점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들이 쫓기고 있는 거예요. 아, 그러네. 그래서 저도 많이 이런 것도 알리고 이 방송 보신 분들도 택시 탔을 때 택시 기사분들도 이렇게 교대로 쉬는 날 보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. 아, 이런 게 있구나 아시게 되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. 자, 송 기자. 네.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신고를 해서 잡았다. 그러면 기사님들한테도 뭐 좀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신고 보상금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사기죄를 기준으로 검거 기여도에 따라서 최대 375만 원 신고 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경찰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. 적극적으로 의심 신고를 해달라. 꼭 범인이 아니라도 저 경우에 피해자가 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을 들고 꼭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.